안녕하십니까, 불수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 안드로이드 세 번째 시간 레이아웃 첫 번째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레이아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처음 나오는 말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다음에 여기 보면 화면 구성 요소,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요소 중에 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뷰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알아보기 전에 일단 레이아웃, 안드로이드의 레이아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코드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안드로이드 응용 프로그램,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죠. 자, 이게 만드는 이유는 딱 하나죠. 모바일 디바이스 환경에서, 즉 스마트폰 환경에서 어떤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다른 프로그램과 조금 다른 게 좀 특이한 게 안드로이드는 처음에 여러분이 개발자가 됐건 디자이너가 됐건 UI에 대한 이해를 조금 확실히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발자야. 그러니까 디자인, 그죠? 전체적인 레이아웃이라든가 이미지 예쁘게 만드는 것이라든가 이런 UI는 디자이너의 몫이야, 아니면 또 기획자의 몫이야. 그렇게 하기에는 안드로이드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개발자도 어떻게 하면 여기에 디자인 기획 단계에서 만들어진 버튼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필드라든가 텍스트 필드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잘 배치를 할 수 있을까? 정확한 컨셉에 맞춰서 정확하게 배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좀 스터디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를 처음 하시는 개발자들,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첫 번째 레이아웃 단계를 스터디할 때 약간의 다소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계속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라는 게 태생이 원래 그렇게 생긴 녀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자로서도 UI, 어떻게 하면 이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한 UI를 정확하게 기획 단계에서 만들어진 UI대로 정확하게 화면에 만들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이렇게 만드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으로 기능 구현은 다음 단계고, 어떻게 하면 레이아웃을 정확하게 다 표현을 해서 버튼이 여러 개 올 수도 있고요. 텍스트가 이렇게 쭉 올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능 구현을 어떻게 나갈 것인지 고민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화면 구성 요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이제 요 그림 보시면 맨 바깥쪽에 응용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거, 먼저 응용 프로그램 만드는 거죠. 우리가 안드로이드에서는 어플리케이션, 간단하게 줄여서 앱을 만든다고 합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건 응용 프로그램 한 개 단위로 이제 그 단위가 결정되겠죠. 이 응용 프로그램 안에 액티비티라는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화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화면 하나, 둘, 셋, 넷, 그런 액티비티가 n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한 개가 존재할 수도 있고요. 두 개가 존재할 수도 있고, 우리가 홈페이지 만들면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으면 여기서 어떤 버튼을 딱 클릭하면 다른 홈페이지가 열리죠. 그죠? 새 창에서 열리던 아니면 이 클릭한 창에서 그대로 화면만 바뀌던 어떻게 됐든 간에 새로운 내용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런 화면 하나하나를 갖다 우리가 액티비티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액티비티 n개가 존재를 하고요. 그 액티비티 한 개마다에는 뷰가 또 n개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다. 뷰는 간단하게 그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버튼이 있을 수가 있고,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 텍스트 필드가 있을 수도 있고, 콤보 박스, 체크 박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안에는 액티비티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액티비티 안에는 뷰가 존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좀 더 상세하게 풀어보면
액티비티 맨 그 겉에 액티비티가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이게 다 응용 프로그램이죠. 응용 프로그램 안에 액티비티 지금 하나만 보는 겁니다. 커다란 바깥쪽에 가장 큰 그 모서리 둥근 사각형이 액티비티예요. 이 액티비티 안에는 레이아웃이라는 거가 이렇게 존재를 해요. 레이아웃 존재를 하고 그 레이아웃 안에 뷰들 텍스트 뷰, 버튼, 뭐 리스트 뷰, 리스트가 막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야구 뭐 주간 순위, 그죠? 야구 순위, 구단 순위 하면은 뭐 여기서 어느 팀 1위, 2위는 어느 팀, 3위는 어디 팀에서 쭉 리스트가 나오시겠죠? 이런 리스트 뷰가 쭉 나올 수도 있고요. 다음에 이미지 뷰, 이미지 하나가 나와요. 이렇게 풍경이 그려져 있는 산이 있는 거 나올 수도 있고, 강물이 흐르는 뭐 이미지 같은 거,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뷰, 이런 뷰들이 적절하게 개발자가 이렇게 뷰들을 배치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응용 프로그램이 있고 그 안에 액티비티가 단위가 있어요. 그리고 액티비티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액티비티 안에는 여러 개의 뷰들이 모여서 하나의 화면을 조화롭게 구성을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뷰에 대한 이해를 좀 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뷰에 대한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하고 이렇게 용어 정리가 왜 중요하냐면 용어를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외래하다 보니까 해석하기 나름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여러분과 저희가 동영상으로서 커뮤니케이션을 해 나가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뷰를 먼저 정리하는데, 가장 위에 뷰라는 클래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뷰에는 뷰 그룹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위젯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위젯을 보니까 방금 우리가 전화 화면에서 봤던 버튼, 텍스트, 에디트 등이 있죠. 그리고 뷰 그룹은 레이아웃이래요.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자, 먼저 장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액티비티 안에 뷰라는 녀석이 있는데 그 뷰에서 파생돼서 뭐가 있어요? 레이아웃, 뷰 그룹이 있습니다. 뷰들을 하나씩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레이아웃을. 이걸 우리가 뷰 그룹이라고 합니다. 뷰 그룹, 뷰를 하나하나씩 모으고 있다고 해서 뷰 그룹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레이아웃 안에 뷰들이 존재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위젯이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위젯. 이런 걸 하나 갖다가 우리가 위젯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윈도우 데스크탑에도 위젯을 많이 띄워놓을 수가 있겠죠. 그렇듯이 어떤 화면에 버튼이면 버튼, 텍스트면 텍스트, 이런 걸 때 우리가 위젯을 하나씩 배치해서 적절한 기능 구현을 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럼 뷰라는 건 뭘까요? 뷰는 이걸 다 통틀어서 전체다. 레이아웃, 뷰 그룹이죠. 뷰 그룹과 위젯들을 다 통틀어서 최상위 개념으로 뷰라고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뷰에서 뷰 그룹. 그러면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건 뷰 그룹이 이렇게 있고요. 그죠? 뷰 그룹이 이렇게 있고 이 뷰 그룹 안에 위젯들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또는 화면을 구성할 때 그냥 위젯이 하나랑 딸랑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냥 이거는 딸랑 위젯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뷰 그룹과 위젯이 하나 존재하는데 이 뷰 그룹 안에 다시 또 위젯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걸 전체를 통틀어서 뭐라고 그런다? 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뷰 그룹 레이아웃이라고 하고요. 위젯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여러 개. 위젯의 종류는 버튼이 될 수도 있고요. 텍스트 버튼, 텍스트 위젯, 버튼, 아니면 뭐 에디트 등등 여러 가지 위젯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요 위젯 요런 거 말고 커스텀, 우리가 사용자가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뷰를 상속받아서 어떤 내가 기능 구현을 넣어서 적절한 위젯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좀 고급 기법이겠죠. 자, 어쨌든 용어 정리는 이렇게 할게요. 최상의 뷰라는 게 있고 뷰에서 파생된 게 뷰와 뷰 그룹, 죄송합니다. 위젯과 뷰 그룹이 있는데 뷰 그룹은 위젯을 담고 있는 거. 물론 이 뷰 그룹 안에 또 뷰 그룹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여기 안에 뷰 그룹이 또 존재해요. 존재하고 여기 안에 뷰 그룹이 또 존재해요. 그리고 여기 안에 위젯이 있어요. 이렇게 되고 이 뷰 그룹 안에 또 위젯이 이렇게 여러 개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뷰 그룹과 위젯 정확하게 여러분이 개념을 정리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이 나오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뷰 그룹이 있죠. 이 뷰 그룹을 해서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뷰 그룹 레이아웃이라고 그랬죠. 레이아웃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레이아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가장 많이 쓰인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할 수가 있고, 가장 사용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레이아웃의 대표적인 리니어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보면, 레이아웃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뷰 그룹이라는 게 별게 아니구나 라고 여러분이 금방 인식을 하실 수가 있고, 또한 리니어 레이아웃 예제를 한번 함으로해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고, 이렇게 코딩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구나, 그죠? 구동이 되는구나, 기동이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인지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 자, 요 장표를 먼저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실제 예제를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장표로 와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자, 이클립스를 실행할게요. 여기 처음 이제 접하신 분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안드로이드 땡땡 오리엔테이션, 버티컬, 뭐 또 호리젠탈, 리니어 레이아웃, 뭐 코드를 보니까 막 엄청 복잡해요. 하지만 알고 보면 하나도 복잡한 거 없고 너무 편하게,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램에 비해서 굉장히 개발자 위주로 개발자가 쉽게 개발할 수 있게 잘 풀어놓은, 잘 구성해 놓은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발자들이 그냥 손쉽게 금방 친숙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 라이브러리가 열심히 로딩되고 빌드도 하고 있습니다. 빌드 할 거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어쨌든 빌드 됐고요. 자, 요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첫 프로젝트인데 그냥 여기다 그냥 계속 이어서 할게요. 자, 처음에 안드로이드 ES 프로젝트만 만들었지 뭐 여기다가 작업을 한 건 없어요. 자, 먼저 메인 액티비티, 요게 액티비티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그랬죠. 액티비티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살펴볼 시간이 있고요. 다시 그냥 액티비티는 그냥 화면을 구성하는 화면 요소다라고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처음 이클립스를 실행하고 ADT SDK를 했더니 글자가 영 마음에 안 드네요. 그래서 잠깐 환경 설정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프리퍼런스의 제너럴의 어피어런스 컬러 앤 폰트에 가서 텍스트 폰트를 지금 콘솔라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저는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이 서체에 대해서 뭐 홍보나 광고를 하자는 건 아니고 실제로 무료로 배포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아실 만한 폰트입니다. 그래서 요 폰트를 쓸게요. 어디 갔지? 나눈 코딩을 쓰고 폰트는 한 12폰트 정도 줄까요? 폰트가 별로 없죠. 요거 쓸게요. 12폰트 정도 주면 좀 커질 겁니다. 이렇게 하고 오케이. 여러분들 사용하고자 하는 폰트를 설치를 한 다음에 여기서 선택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개발자들이 좀 주로 많이 쓰고 저 또한 많이 쓰는 폰트, 나눔 코딩 폰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커졌고요. 그 다음에 글자도 좀 가독성이 높은 글자로 바꿨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메인 액티비티인데, 요런 뭐 상속을 액션 바 액티비티 상속을 받고 있어요. 이런 거 이제 보지 마세요. 일단 나중에 다시 살펴볼 시간이 있을 거고요. 오늘은 레이아웃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인 액티비티를 구성을 하고 있는 레이아웃은 메인 액티비티 화면이라고 했습니다. 화면 액티비티. 자, 메인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레이아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onCreate라는 메소드가 보입니다. 자, onCreate 나중에 나올 텐데 굉장히 중요한 메소드예요. 그죠? 오버라이드 되고 있어요. 어딘가 메인 액티비티가 상속을 받고 있는데 얘 위쪽 어딘가에 정의되어 있는 추상 메소드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오버라이드 했는데 onCreate 안에 딱 보면 뭔진 모르지만 set content view라고 되어 있어요. set을 한대요. 그죠? 이 화면을 만들고 있는,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잠시만요.
다시요. 자,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레이아웃을 만들겠다는 요 메소드를 호출한 겁니다. 자, 이 메소드는 자, 갖다 대면 여기 보시면 매개 변수로 인트형을 받고 있어요. 그죠? 자, 인트형을 받고 있는데 이 인트형 안에 보니까 r. 내가 입력하지 않았는데 r.layout.activity-ma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굉장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화면을 만드는데 setContents, 화면을 만드는 메소드는 setContentsView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한대요. 근데 얘는 뭐냐면 매개 변수로 int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int형 받고 있는데 내가 코딩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코딩이 되어 있는데 r.layout.activity-main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잘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으시면 젠 파일에 r.java가 있다고 했습니다. r.java를 잠시 열어볼까요? 자, 열어서 보면 여기는 내가 코딩 안 했는데 무수히 많은 코드가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젠 파일 r.java가 뭐냐면 이 응용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객체의 유니크한 id 값을 저장하고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 얘도 한번 컨트롤 C에서 여기서 찾아볼까요? 컨트롤 F에서 V 찾아보면 네, 여기 있네요. 내가 만들지 않았지만 public static final int static이고 final이래요. 근데 public 아무데나 갖다 쓸 수 있어요. 그 대신 값은 변경 못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int형으로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요 값이 어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뭐냐? 얘가 중요해요, 이제. 그죠? 얘가 뭔데 도대체 메인 액티비티를 화면을 만들 때 얘를 가지고 액티비티 메인이라는 녀석을 가지고 화면을 만들었을까? 즉 얘가 레이아웃입니다, 이제. 그러면 r.layout이라는 건 여기서 레이아웃이라는 게 뭐냐면 리소스의 레이아웃 폴더 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액티비티 메인 동일한 이름의 이렇게 XML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열어보시면 XML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거 하나씩 보면 이 액티비티 정리할게요. 자, 액티비티를 만드는데 이 화면을 만드는데 화면의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setContentsView라는 메소드가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setContentsView에 담겨져 있는 요 파라미터 값을 이용해서 화면을 만듭니다. 얘가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리소스 안에 레이아웃 폴더 안에 액티비티 메인 그대로 이름 따라가서 요 코드대로 화면이 만들어집니다 라고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정리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자, 요거 바꿀게요. 릴레이티브 아직 우리가 안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간단한 리니어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이 되고요. 얘도 리니어 레이아웃을 하고, 자, 여기다가 하나 안드로이드 오리엔테이션 버티컬이라고 할게요. 자,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녀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뷰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리니어 레이아웃 코드를 이제 볼 줄 알겠죠? 자, 요거는 볼 줄 아시겠죠? 요거 액티비티 화면을 만드는데 화면 만드는 메소드 setContentsView를 실행을 시켰어요. 그럼 setContentsView에다가 야, 너 화면을 만들어 주긴 주는데 어떤 화면을 만들어 줘라. 그죠? 그건 내가 여기다 만들겠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몇 개 변수 던져서 화면을 구성해 달라라고 setContentsView를 호출한 겁니다. 자, 그러면 리니어 레이아웃은 어떤 구조로 되는지 봅니다. 자, 리니어 레이아웃은 어떤 구조로 되냐면 뭐냐면 자, 그냥 계층적으로 쭉 나열 되는 거예요. 자,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속성 중에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방향이죠, 방향. 그죠? 오리엔테이션이 버티컬로 지정을 하면 내가 이 레이아웃, 리니어 레이아웃 뷰 그룹이죠. 뷰 그룹에다가 위젯을 담던 또 다른 뷰 그룹을 담는 대로 하나씩 층층이 계속 쌓아 나가는 거예요. 쉽죠? 자, 하지만 오리엔테이션은 호리존탈로 해요. 그러면 가로로 쭉 나갑니다. 자, 코드 보시면서 매칭 시켜보시면 금방 이해될 겁니다. 자,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고 여기 오리엔테이션 제가 호리존탈을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 내려옵니다. 뭐가? 이런 위젯들이 버튼 위젯이 3개가 있죠. 버튼 위젯이 3개가 있는데 이 위젯이
오리엔테이션이 호리전틀이니까 버티컬이니까 이렇게 세로로 계속해서 쌓아 나와 표현되고 있고요.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이 호리전탈이래요. 그러면 가로예요. 그래서 가로로 이렇게 쌓아 나와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코드가 생전 처음 보는 코드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일단 간단하게 쉽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액티비티를 구성하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액티비티를 구성하고 있는 게 뷰 그룹과 뷰죠. 그죠? 그리고 그 뷰 그룹 안에는 또 다른 뷰 그룹과 위젯이 존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뷰 그룹은 레이아웃입니다. 레이아웃. 그리고 그 레이아웃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 중에서 가장 친숙한 거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는데 그 리니어 레이아웃의 특징은 그냥 층층이 쌓아 나가는 방식이에요. 층층이 쌓아 나가는데 어떤 방향으로 쌓아 나갈 것이냐. 오리엔탈이라는 속성을 줘갖고 속성의 값을 버티컬로 주면 세로로 쌓아 나가고요. 오리엔탈이라는 속성에 가로라는 속성을 주면 호리젠탈을 주면 가로로 구성 요소들을 뷰가 됐던 뷰 그룹이 됐던 위젯이 됐건 가로로 쌓아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되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와볼게요. 와서 자 보시면 버티컬이에요. 자, 제가 이거를 버튼이란 거 아직 우리 안 배웠지만 버튼 한번 바꿔볼게요. 버튼 바꾸고 자, 여기 속성 보면 이거 다 없애버릴까요? 그냥? 네. 자, 없애고 할게요. 자, 보시면 오리엔트리한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레이아웃 위드가 있고 여기도 레이아웃이 있어요. 레이아웃 위드 뭐냐면 이 레이아웃을 만드는데 뭘 만들어야 얘가? 화면을 만드는 거죠. 화면 만들 때 가로는 어떻게 할까요? 세로는 어떤 사이즈로 할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를 일비도 하고 이렇게 자동 완성 기능 어시스트를 불러내면 컨트롤 키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른 거죠. 똑같아요. 다른 프로그램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필 페어런트, 매치 페어런트, 랩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필하고 매치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화면을 꽉 채워요. 근데 어떻게 꽉 채워요? 레이아웃 위드니까 가로 사이즈를 꽉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처음에 안드로이드 초창기에는 필 페어런트만 있었어요. 근데 얘가 좀 말이 안 맞는다. 그래서 매치 페어런트로 이름만 바뀐 겁니다. 이름 바뀌었으면 필 페어런트 왜 쓰느냐? 그죠? 옛날 거니까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그대로 계속 두고 있습니다. 즉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매치 페어런트가 쓰는 게 보편적인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로로 꽉 채워요. 뭘 꽉 채워요? 레이아웃을 꽉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이트 값도 있어요. 하이트 값도 얘도 이렇게 매치를 하면 세로를 꽉 채운대요. 아, 리니어 레이아웃을 쓰는데 가로도 꽉 채우고 세로도 꽉 채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화면 전체를 다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되시겠죠? 자, 반면에 얘를 갖다가 제가 랩 컨텐츠라고 했어요. 랩 컨텐츠는 뭐냐면 리니어 레이아웃이 뷰 그룹인데 리니어 레이아웃이 가지고 있는 거에서 그 안에 구성 요소들 위젯들이 이제 하나씩 놓이겠죠. 위젯들이 놓인 사이즈만큼만 나는 리니어 레이아웃을 쓰겠다. 무슨 얘기냐면 자, 결과물 보면 버튼 3개 놨어요. 그죠? 여기서는 레이아웃 위드하고 레이아웃 하이트를 갖다가 매치로 다 주니까 전체 다 쓰는 거예요. 지금 화면 전체를 액티비티 화면 전체 다 쓰는데 이거를 랩으로 바꾸면 랩 컨텐츠로 바꾸면 요소가 차지하는 사이즈가 요만큼이죠. 요만큼. 그럼 요만큼만 뭘 써요? 리니어 레이아웃을 쓰겠다. 얘네들은 아무 관계없는 얘네들은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만큼만 나는 쓰겠다. 랩은. 그죠? 그래서 랩 컨텐츠는 뭐예요? 레이아웃, 뷰 그룹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의 사이즈만큼만 나는 딱 쓰겠다. 그런 걸 지정할 때 랩 컨텐츠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매치라고 일단 줄게요. 자, 그 다음에 버튼 만들어요. 버튼도 마찬가지예요. 버튼은 가로는 저는 이번에는 매치를 해볼게요. 그럼 가로는 풀로 다 쓴대요. 그리고 세로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스트링은 여기 보시면 스트링 나오는데 요거는 나중에 좀 다시 너무 많이 한꺼번에 설명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제가 BUTTON 01로 할게요. 버튼 만드는데 버튼의 이름을 BUTTON 01로 하겠다. 됐습니다. 자, 요거 카피해서 이렇게 더 둘게요. 이름만 바꾸겠습니다. 2번 3번. 자, 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처음부터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처음에는 자꾸 여러분들이 이런 그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 라이브러리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를 공짜로 쓰는 거죠. 공짜로 쓰는 만큼 처음에 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건 우리가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 몫이겠죠. 비용이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구조를 아셔야지 여러분이 개발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자, 먼저 정리를 해봅니다. 자, 메인 액티비티는 뭐예요? 화면을 구성하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을 만들 때 어떤 레이아웃, 어떤 모양으로 화면을 만들어 주세요 라는 메소드가 뭐예요? onCreate 안에 있는 setContentView 메소드로 호출함으로써 만들어 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setContentView는 맥의 변수로 int형을 받아들이는데 int형을 받아들일 때 여기다가 레이아웃 리소스 int형 값을 주면 되는데 r.layout activity main이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디를 찾아가요? 리소스의 레이아웃 폴더에 activity main activity main xml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얘를 열어보니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처럼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어요. 이 레이아웃을 쓰는데 이 레이아웃은 리니어 레이아웃이래요. 리니어 레이아웃의 특징이 어떤 거예요? 층층이 계속해서 쌓아 나간다는 거. 자, 여기서 속성을 보니까 속성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만 지금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오리엔테이션. 요소들을 위젯들을 층층이 쌓아 나갈 때 가로로 쌓아 나가시겠습니까? 세로로 쌓아 나가시겠습니까? 결정하는 겁니다. 자, 버티컬은 세로로 쌓아 나가는 거고 호리젠탈은 가로로 쌓아 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에 위젯을 여기 보면 레이아웃 위드가 있어요. 속성 레이아웃 위드에서 매치 페어런티는 전체를 다 쓰는 거. 랩은 레이아웃이 차지하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값들이 차지하고 있는 사이즈만큼만 쓸 때 랩 컨텐츠를 씁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차이점을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가로 다 쓰겠다, 세로도 다 쓰겠다 그래서 매치 좋습니다. 그러면 레이아웃, 뷰, 그룹 전체 화면을 구성하는 큰 덩어리는 다 쓰는 거예요. 지금 화면을 다. 자, 쓰고 그 다음에 버튼 3개가 이렇게 층층이 놓일 텐데 버튼 1번, 2번, 3번이 놓일 텐데 놓일 때 첫 번째 버튼 가로 다 쓴대요. 레이아웃 위드. 세로는 그 안에 있는 요소 뭐예요? 버튼 01이라는 텍스트가 들어가겠죠. 얘 글자만큼만 세로를 쓰겠다. 그 다음에 또 버튼 2도 마찬가지죠. 매치하고 랩하고 있죠. 다음에 버튼 3도 매치하고 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글자 사이즈만큼만 쓰겠다 라고 정했습니다. 자,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런에서 에뮬레이터에서 여러분 타겟폰 있으면 타겟 해도 됩니다. 저는 이제 저기 에뮬레이션 AVD에서 실행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AVD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가 실행이 되고요. 실행된 거에 안드로이드 EXE 앱이 설치가 되면서 실행이 바로 될 겁니다. 앱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제 강의를 지금 들으시는 분들, 오늘 하는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요 사이클을 계속 돌면서 계속 개발을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레이아웃 여기서 내가 만들고, 그죠? 필요에 따라서는 XML 파일도 만들 수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 만들고 그 레이아웃 쓰고자 할 때 set 컨텐츠 뷰에서 불러와서 화면에 뿌려주는 거. 요런 기능들 계속해서 요 사이클 돌면서 작업을 할 거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액티비티는 화면이고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 레이아웃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레이아웃을 쓸 때 어떻게 쓴다는 거? set 컨텐츠 뷰에 불러와서 쓴다는 거. 근데 불러올 때 r.layout activity main 이렇게 되죠. 얘는 어디? r.java에 정의되어 있다는 거. 요거 개념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뮬레이터가 다 구동이 됐고요. 이제 앱이 실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앱이 실행이 되면 여러분들 타겟폰에 살 때는 금방 이 정도 너무 가벼운 어플리케이션이라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실행될 겁니다. 네, 에뮬레이터 보니까 약간 구동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한번 구동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자, 조금은 다 됐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설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설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버튼 3개죠. 버튼 3개를 놨어요. 버튼 3개 놨는데 레이아웃 위드가 매치였죠. 그러니까 가로는 다 차지해요. 맞죠? 그 다음에 세로 어떻게 해요?
세로는 랩이에요. 랩 컨텐츠니까 세로는 한쪽만 차지합니다. 그 요소 텍스트가 들어간 높이만 차지합니다. 되겠죠? 자, 만약에 이 오리엔테이션을 좀 줄여볼까요? B01, B02, B03으로 약간 요소를 줄여볼게요. 자, 오리엔테이션이 버티컬이니까 지금 세로로 이렇게 나왔는데 얘를 어떻게? 아이고. 호리젠탈로 바꾸면 가로로 되겠죠? 그죠? 자, 가로로 해서 다시 설치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세로가 아니라 가로 방향으로 층층이 쌓아 나가면서 버튼, 위젯들이 놓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버튼 01인데 버튼 0이 안 보이죠? 왜 그래요? 버튼 01을 만들 때 매치라고 줬으니까 전부 다 찾아버리죠. 그러면 02가 놓일 자리가 없는 거죠. B02, B03 버튼이 여기에 힘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겠죠. 그죠? 그럼 바꿔야 되겠죠. 얘도 뭐로 바꿔요? 다 보이게 하려면 랩으로 바꿔야 되겠고요. 얘도 랩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랩으로 바꾸면 이제 안에 있는 요소만큼만 차지를 하는 거니까 버튼 3개가 다 보여질 수가 있겠죠. 자, 또 실행을 시켜봅니다. 그러면 이제는 버튼 01, 02, 03이 화면에 다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버튼 이렇게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안드로이드는 약간 다른 프레임워크와 조금 다르게 UI를 구성하는데 다소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UI를 먼저 정확하게 뽑아내야지 그 다음에 버튼이면 버튼의 기능을 넣고 아니면 텍스트면 텍스트의 기능을 넣어서 어떤 기능 구현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시려면 이 레이아웃 잡는 거에 좀 많은 그 비용을 들여서 수고를 들이셔갖고 아주 자유자재로 내가 원하는 레이아웃으로 그때그때 바꿔 나가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알아본 리니어 레이아웃은 무엇이다? 이렇게 층층이 쌓아 나간다는 거. 리니어 레이아웃을 이해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그죠? 뭐 별로 없어요. 가로로 쌓을 것인지 세로로 쌓을 것인지, 그죠? 매치로 할 것인지 랩으로 할 것인지, 그죠? 그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요? 셋 컨텐츠 뷰라는 메소드가 하는 역할, 그죠? 화면을 구성해주는 역할, 그리고 여기다가 레이아웃 인트형 값을 주는데 이때 어디? 레이아웃 폴더에 XML로 이렇게 표를 만든다는 거, 코드를 짠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버티컬이니까 세로로 가고요. 위젯들이. 그 다음에 호리젠탈이니까 가로로 가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백그라운드 옵션이 마지막으로 하나 나오네요. 자, 요거 한번 요거 볼까요? 자, 백그라운드라는 거 바탕 배경색인데 배경색을 이렇게 줘요. 이렇게 주면 빨간색. 이게 R 앞에 두 자리 R, 그 다음에 중간 거 두 자리가 G, 그 다음에 뒤에 두 자리가 B입니다. 그래서 각각 레드, 빛의 3요소죠. RGB, 레드, 그 다음에 그린, 그 다음에 블루를 담당하고 있는 색상 코드 값을 여기다 두 자리씩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16준수를 줍니다. 0서부터 어디까지? F까지 16준수 표기법으로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F니까 요거 16준수를 바꾸면 2, 5, 6이 나오겠죠. 16 곱하기 16 해갖고, 그래서 최대값입니다. 최대값. R이 최대값이고 그 다음에 G하고 B는 없대요. 즉 빨간색 불만 최대로 쏘여주고 그린색하고 파란색 빛을 껐어요. 오프했어요. 그러니까 배경색이 전부 다 이렇게 빨간색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뭐만? 그린만 준 거예요. 그린. G만. 그러니까 그린.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B만 줬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빨간색 그대로고요. 그죠? 자, 이것도 한번 예제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일단 자, 안드로이드 웬만큼 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스페이스만 누르면 이렇게 어시스트 나오니까 금방 여러분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값은 무엇을 하느냐? 먼저 샵을 지정해 주고요. 네 자리에 하나, 둘,
여섯 자리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주는데 앞에 두 자리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RGB에서 R값, 레드 값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자리 두 자리가 G, 그린이에요. 그린. 그 다음에 B가 블루. 그래서 얘를 FF, 16진수니까 0서부터 FF까지 존재합니다. 최대값을 주고요. 그 다음에 G는 빵빵. 그 다음에 B도 빵빵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까요? 자,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적인 레이아웃의 색상, 백그라운드 색상을 빨간색으로 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이제 다 빨개질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빨간색 지정됐고요. 만약에 이걸 갖다가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자, 리니어 레이아웃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뷰 그룹 안에 뷰 그룹이 존재하는 겁니다. 안드로이드, 오리엔트, 못하네요. 안드로이드, 오리엔트를 예를 들어서 호리전탈, 얘 버티컬로 바꿀게요. 자, 버티컬이고 얘 호리전탈, 버티컬로 할까요? 세로로. 예.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위드는 다 차지하고요.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높이도 다 차지하게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위젯이 들어가야 되겠죠. 버튼이 들어가는데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위드는 다 차지하게 주고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얘는 랩을 줄게요. 안드로이드 텍스트는 뭐 그냥 JJJJ 이렇게 줄게요. 자, 이렇게 좋습니다. 자, 주고 랩 되고 그러면 버티컬이 새로 나오고 얘가 나머지 다 차지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얘 레이아웃 색상을 안드로이드 이번에는 백그라운드 왜 이렇게 어떡하나죠? 백그라운드를 RGB에서 그린하고 블루가 섞이면 노란색이 나오겠죠. 그러면 빵빵 G 이렇게 소문자 대문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빨간색은 껐고요. 그 다음에 그린색과 파란색을 다 키면 이제 파란색하고 그린색하고 섞이면 노란색 나오니까 노란색 바탕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걸 바꿔야 되겠죠. 아니죠. 매치를 줘야 되겠죠. 매치를 주고 그 안에 됐네요. 다 됐고 얘 매치 네, 자 실행시켜 봅니다. 지금 뷰 그룹 안에 또 뷰 그룹이 있어요. 자, 버튼들이 나올 거고 버튼 밑으로 또 해서 뷰 그룹 리니어 레이아웃인 것도 나오는데 걔는 어떤 위젯을 포함하고 있냐면 JJJ라는 버튼을 초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노란색은 아니고 약간 뭐 파란색하고 그 그린색하고 섞이니까 이런 색이 나오네요. 민트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이런 색이 나오고요. 버튼에도 색을 줄 수가 있겠죠. 그죠? 안드로이드 백그라운드 줘서 예를 들어서 빵빵 FF 줄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버튼의 속성을 준 거니까 버튼의 색상이 바뀔 수가 있겠죠. 또 기다리시면 구동이 되면서 JJJJ 버튼의 색상이 파란색으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네,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버튼 다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장표 와서 네, 됐고요. 자, 여러분들이 뷰에 대한 이해, 용어 정리 꼭 해주세요. 뷰는 최상의 개념이고요. 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뷰 그룹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위젯이라는 게 있었어요. 뷰 그룹은 위젯을 포함하고 있는 주머니 같은 녀석이죠. 그리고 그 안에 위젯들 우리가 쓸 수가 있고 뷰 그룹 안에 또 다른 뷰 그룹이 얼마든지 놓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그 많은 뷰 그룹 중에 대표적인 거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거,
굉장히 사용하기 쉬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이용해서 세로로 나갈 것인지 쌓을 것인지 가로로 쌓을 것인지 결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속성 중에 레이아웃 위드와 레이아웃 하이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꽉 채울 것인지, 그 안에 있는 요소만큼만 채울 것인지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알아본 백그라운드 속성까지 여러분이 꼭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그라운드 이 값은 너무 스트레스 받죠. 이거 써머지도 아니고 우리가 16주 순서 값을 그때그때 어떤 색이 나올까 이거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포토샵이라든가 이런 그 색상 피커가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정확한 색을 찍어서 그때그때마다 긁어와서 그 값 긁어와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저도 몰라요. 16진수로 어떤 색상이 어떻게 혼합을 하면 어떤 색상이 나오는지 이거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모즈밖에 몰라요. 절대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런 거는 포토샵이라든가 컬러 피커 프로그램들, 간단한 프로그램들 돌리면 바로바로 색상 값 정확하게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떤 레이아웃을 만들어야겠다 구상을 한 다음에 XML 파일을 이용해서 꼭 그 레이아웃을 이것저것 그 실행을 해 보시면서 꼭 리니어 레이아웃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